안녕하십니까. 이오스타트 박학근입니다.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입니다.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늦게까지 대학을 다니고 있네요. 오늘은 이런 병원에서 영상 찍는 게 이게 처음인데 이 시간이 남게 돼가지고 그래서 한번 찍어봅니다. 제가 암 환자 13년 차인데요. 지금도 이제 정기검진을 1년에 한 번, 혈액검사 중간에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. 오늘 이제 정기검진을 여기를 받으러 왔는데, 요즘 이제 CT 찍을 때에 이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혈액검사를 해서 혈액에서 이상이 없다, 심장이 이상이 없다, 이렇게 결정이 나야지 이제 그 CT를 찍을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이 바뀌는가 봐요. 그래서 1시간 정도의 여유가 남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. 제가 이제 이때 생각나는 게 있어요. 저는 이 전이 재발이 좀 진단부터 해가지고 총 4번의 암을 겪었잖아요. 그런 과정에서 그 4번이라는 그 암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은, 정기검진은 6개월에 한 번 정도,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기본적으로 이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. 보통 이제 병원에서 가면은 CT나 정기검진을 하고 나면은 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수술하고 나서는 뭐 한 달에 한 번 오라 그러고, 그 다음에 뭐 한 달 반에 오라 그러고, 2달 반에 오라 그러고, 뭐 세 달 이런 식으로 해서 1년, 2년 사이에는 거의 뭐 3개월, 6개월 만에 한 번씩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몸이 좋아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 1년에 한 번 오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. 그 1년에 한 번이라는 게 우리가 이 몸이 금방 나빠지게, 암 환자는 이 수시로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는 거거든요. 그래서 1년이라는 그 기간을 받으면은 심리적으로 또 이런 것도 있어요. 1년 동안은 막 살아도 되겠다라는 이런 안심, 또 결과가 괜찮게 나오면은 그냥 그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건 아니다. 그 1년 사이에 내 몸의 변화가 수없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, 그것을 미리 감지를 해서 내가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,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은 3개월, 한 3년, 5년 미만 정도 되신 분들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꼭 한번 받아보시고, 그리고 이제 6개월에서 이제 5년 이상 정도 되는 분들은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혈액검사 정도는 받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. 제가 이제 제 영상에 17가지의 이제 혈액검사를 받아보면은 거의 내 몸의 95%는 컨디션을 알 수가 있거든요. 꼭 굳이 CT나 뭐 PET-CT를 안 찍는다 하더라도, 그래서 그 생활 속에서 내가 거기에 수치들이 잘못 나오고 이러면은 이 암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나, 그러면은 그 사이에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, 또한 내 생활에 변화를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관리들이 꼭 필요하다. 1년이라고 해가지고 뭐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몸이 나빠지고 이런 상황인데도 그러면 1년 정기검진에만 가겠다,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꼭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, 5년 미만은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동네 의원에 가서 혈액검사 정도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. 그러면은 관리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. 꼭 CT를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. 뭐 피 한 방울이면은 여러 가지 내 몸의 컨디션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고,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뭐 전공이 파업 등 이렇게 해가지고 뭐 현관이 한산해요. 그리고 뭐 주차장도 여기 서울대학병원에 지금 주차장도 예전에는 뭐 주차를 시킬 수가 없는데 뭐 밑에 층으로 내려갈수록 탁 비어 있네요.
그래서 사실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는 이 요즘 의사들 파업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제 언급을 안 했는데, 저는 사실 그것을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이런 것이 또 어떤 면에서 잘못 전해질 수도 있는 거고, 또 우리 기본적으로 이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에 상관하지 않는 것이 제 원칙인데, 사실 이 의사 숫자는 좀 늘어나는 것이 좋다. 그리고 너무 대형 병원에 집중적으로 된다는 이 자체가 뭐 지방의 의사들을 못 믿는다는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도 있고,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또 지방에 안 갈라가고, 수익이 창출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의료진들이나 이 자본이 이 서울 쪽으로 큰 대형병으로 몰리게 되고 이런데, 저는 개인적으로 암 시설 이런 치료는 응급적인 상황이지, 사실은 암 치료에 제가 유스타트 생활에 늘 얘기를 하지만은, 그런 치료로 모든 것을 암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,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좀 늘어나서 환자들이 의사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꼭 필요한 치료만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암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너무 사실 대형 병원에 가면은요, 고압적인 자세로 또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은, 저는 의사나 병원이나 이런 것은 암 치료를 하는 이런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. 나는 의사가 뭐 제 생명을 살려준다,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. 제가 저처럼 이제 수술도 3번 하고 뭐 항암도 해보고 13년 차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암은 결국에는 내가 고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암 환자 13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기검진을 받고 이런 대학병원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들은 하나의 제가 관리하는 수단 중에 하나인 거예요. 저는 여기에서 뭐 큰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, 결국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마음이 많이 아프고 이럴 때는 또 이런 응급실에 와서 이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.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, 또 이제 관리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처음으로 이런 뭐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찍어보는데, 사실 주변에서 예전에는 뭐 이런 거 영상 찍으면서 막 시선들 이런 것들이 좀 그거 하게 보이고 이랬는데, 부끄럽게 보이기도 하고 이랬는데, 지금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부끄럽지도 않고,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제 삶의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나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세상의 중심,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는 이런 삶을 사시면은 암 치유는 다 해결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자세한 이제 결과 내용은 일주일 뒤에 이제 검진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